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초대석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월터킴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0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좀 기분 좋게 잘 시작하고 계세요? 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늘 똑같이. 네. 근데 뭐 일이라는 게 이제 끝쯤 돼봐야 하는데 이제 시작은 새롭게 새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야지 또 끝도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2020년, 자, 이렇게 시작해서 대표님과 처음 초대석 시간 가지는데요. 참, 한 가지 더 제가 저희 매거진에서 네. 대표님 글을 봤어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창간호부터 네. 매달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못하고 또 질문 나왔던 것들을 제가 칼럼을 쓴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전에 썼던 글 중에서 또 첨삭해서 네. 보강해서 하는 글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들어온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난 2달간은 크레딧이 무엇인가 제일 기본부터 네. 도대체 크레딧은 어떻게 하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서 썼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회사로 이메일이든 뭐 전화 주시면은 참고해서 거기에 답도 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하는 거 외에도 잡지에서 통해서 그 잡지 도움이 될까 해서 했는데 뭐 졸필라 약간 걱정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파트너 머니 트렌드 저희 DK 미디어 그룹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또 우리 월터킴 대표님께서 칼럼을 쓰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뭐 크레딧, 융자 여러 가지 나는 좀 알고 싶다,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한번 들을 때 그렇구나 이해가 되더라도 또 나중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봐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글을 통해서 저희 방송도 들으시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뭐 융자나 크레딧 관련 지식은 우리 일상생활에 미국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보통 내용들이 이게 살면서 내가 꼭 알아야 돼 이렇게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들이 아니고 그냥 봤을 때는 그렇구나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막상 내가 융자를 할 때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자세하게 자기 경우를 대비해서 네. 질문을 해야 되니까 또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듣고 그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하죠. 네, 좋습니다. 저희 잠깐 이 칼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1월이 시작되고 1월도 말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곧 세금 보고 시즌. 네, 다가오고 있고 뭐 이미 시작됐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주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세금 보고와 융자 어떻게 서로 연계가 되는가. 근데 이제 세금 보고 같은 경우는 지금 봉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W2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W2는 이제 1월 초에 각 CPA들이 연말 결산 행을 해서 이제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자영업을 하시든가 이제 본인 오너들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이제 CPA님들이 바빠지시는 시간이 돌아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세금 보고하고 융자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융자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또 세금 보고와 융자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죠. 융자할 때 세금 보고 거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늘상 얘기하지만 이제 융자의 두 절대절명의 그 두 명제가 크레딧과 인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레딧은 좋은데 융자가 거절된 경우가 제법 있어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제 회사에 이제 오신 분 중에 케이스 중에 하나지만은 이분은 크레딧이 780, 800일 해요. 세 군데 다 하면은 평균 뭐 800 가까이 되는 분인데 네.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융자를 신청하면은 그냥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개인 융자든 어떤 융자든 비즈니스 융자든 하면은 크레딧이 좋으니까 했는데 거절된 이유는 이분이 인컴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인컴이 없는 이유가 작년에 가게를 파셨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가게를 파셨고 2019년 기준 말씀드리는데 네. 18년도에 가게를 파셨고 19년 들어서 새 가게를 찾다 보니까 금방 찾을 것 같이 됐는데 6개월, 7개월 동안 마음에 드는 가게를 못 찾은 경우 그러면은 6개월, 음. 7개월간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네네. 이분이 다행히 크레딧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가는 돈이 없다는 거죠. 자동차는 다 폐업을 했고 집도 폐업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크레딧은 되게 좋아요. 카드도 뭐 많이 안 쓰시니까 남의 빚지는 거 싫어하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크레딧을 소유하고 있고 이 정도로 메인티너스를 하고 나간 돈이 없으면 유자 쉽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은행에서도 은행에 있는 분들을 이제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은행에 있는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네. 그냥 들어가서 크레딧에서 해보세요 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 돈이 필요한 가게를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게 살 때 돈이 좀 모자라서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거절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 돈이 많고 당신 재산 많고 다 알겠는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갚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수입이 없지만 앞으로 가게를 사서 운영을 해서 돈이 나오니까 갚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고 네. 은행 쪽에서는 그건 프로젝티드 인컴. 그러니까 예상되어지는 인컴이지 컨펌이 된 게 아니고 확인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융자의 경우에는 100% 거절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분들 경우는 이제 융자를 고지고대로 사실은 거절되는 게 맞고요. 네. 뭐냐면은 돈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빌려주면은 음. 뭐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100,000불이든 돈을 빌려주는 건 은행은 돈이 빌려주는 순간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걸로 사는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해요. 네. 더군다나 크레딧도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신용도도 좋으니까 돈을 잘 갚으라는 예상은 되는데 아무리 잘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갚냐 이거죠. 인컴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장사하잖아. 장사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럼 돈 들어오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그럼 장사가 안 되면 안 갚어? 이거죠 얘네들이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나 이거 망할 거야, 장사 안 될 거야 해서 시작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으시죠. 없죠. 네.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은행은 항상 the worst scenario, 그러니까 최악의 예상을 하고서 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거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런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집을 담보로 음. 집이 페이오프가 됐어요. 네. 집이 페이오프가 됐으니까 집에 에퀴티가 한 30만 불 있어요. 30만 불짜리 집인 경우. 그러면 나 3만 불이 필요해. 네. 그럼 30만 불, 야, 집 담보로 해서 3만 불만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은행은 안 해요. 뭐 3만 불 안 주면 너 집이 있으니까 해결돼. 이거는 우리 쪽 일반적인 생각이고 은행은 3만 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디폴트가 났을 때 돈을 못 갚았을 때 네. 그 집에 린을 걸고 뭐 해서 돈을 소송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이 만약에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아까 말씀대로 네.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텍사스 법이 이렇게 집을 뺏기도 힘들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이 돈을 못 갚는다는 생각이 들면 돈을 융자를 어프로브를 내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집이 있으니까 집담보로 대부분 그런 전화 많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받아요. 네. 왜냐하면 나 집 이거 폐업 됐는데 이거 한 3만 불만 나 필요한데 집담보로 둥자 안 됩니까? 뭐 3만 원이고 음. 5만이고 집이 크면은 10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힐락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신청을 하라고 하죠. 네. 힐락도 마찬가지예요.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그냥 신청한다고 여기서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서류가 똑같습니다. 음. 2년치 세금 보고. 네. 그 이분은 같은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버는 게 없어요. 그럼 거절되죠. 음. 그러니까 이게 풍요 속에 빈곤이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매달 인컴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기준점이 없으면은
은행에서는 결국 융자가 안 된다. 이제 음. 이게 관점이에요. 네. 한 가지 뭐 케이스를 네. 예로 들어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뭐 크레딧은 굉장히 좋은데 네. 뭐 사업체를 매매를 하시고 또 지금 당분간 찾는 데 시간이 걸리셔서 새 사업을 시작하시고자 하는데 이 좀 돈이 필요해서 융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거절된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네. 어떻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금 그게 보고. 인제 네.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고 네. 이건 서류상으로도 뭐 준비를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최근에 또 뭐 융자가 그러니까 제가 워낙 손님들한테 강력하게 이제 추천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먼저 이런 분들이 이제 급하다 보면은 막 이러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고 약간 의심스러운 곳에서 이제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준비를 할 때 뭐 요구하는 먼저 선금을 요구한다든가 음. 뭐뭐뭐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희망찬 얘기를 막 해줘요. 크레딧만 보고. 근데 결국은 어, 하얀 거짓말이 들어가야지만 융자가 돼요. 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말씀드리면은. 이런 예, 경우. 이런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는 그 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돈을 갚으실 능력이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죠. 그리고 네. 이분이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한 달에 얼마까지는 되겠다는 게 음.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네네.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면서 거기에 이제 DTI 늘 말씀드린 debt to income에 대한 레이시오를 보고 현재 나가는 돈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인컴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음. 그분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네. 내일 당장 오픈을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음. 이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 수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 한 달에 수입이 내가 해도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렌트비 내고 뭐 내고 하니까 한 달에 딱 가게에서 떨어지는 네트 인컴이 3천 불이다. 그러면은 나가는 돈이 뭐 2, 3천 불 이상이 돼 버리면 이건 디폴트가 나죠. 네. 그러니까 고런 거를 다 맞춰서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상의를 해 주고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고 이걸 계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방송상으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어도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케이스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분들의 현재 있는 상황을 봐야지만 그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방법이 전혀 없냐면 없는 건 아닌데 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서류를 보고 이분이 뭐 크레딧이 좋다는 의미는요. 크레딧도 1, 2년 쌓은 크레딧이 아니고 집을 페이오프 했을 정도면은 최소 10년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쌓아놓은 크레딧이 있는 분들은 남한테 빚지는 것도 싫고 돈을 또 잘 갚는다고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뭐 크레딧이 그러니까 나쁜 분인데 수입도 없는 분은 융자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네. 크레딧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개인 소득세도 중요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네. 그럼 비즈니스 융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보고를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냐 하는데 이거는 저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한테 오기 전에 이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CPA 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플렉시블해요. 이 룸이 많아요. 돈을 얼마를 보고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근데 보통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네. 절세라는 표현을 빌려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죠. 그렇죠. 뭐 저 같아도 세금 많이 내고 싫은데 음. 일반적인 건 그건 뭐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없다는 얘기니까 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세금 복을 많이 해야 돼요. 음. 그럼 세금 많이 내는데 이게 은행에서 1년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2년치 이상을 요구합니다. 액수에 따라 네. 규모에 따라 음. 3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2019년 이제 세금 보고를 하는데 2019년만 반짝 올려놓고 17, 18은 작아요. 이거 융자 될까요?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1년에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파일이고 건강한 회사예요. 재정 네. 상태가. 근데 뭐 작게 한 5만 불씩 하다 갑자기 그다음에 10만 불 탁 보고를 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더블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전에 안 되던 게 뭔 대박이 나온 이유가 뭐가 뭔가 있을까에 의심을 대해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IRS도 문제가 돼요. 갑자기 올리면. 그런데 CPA 분들이 그렇게 보고를 안 해요. 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어딘 나올 확률이 감사받을 확률이 음.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가 합리적입니다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CPA 분들은 다 아시니까 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세금 보러 하기 전에 결정하시면 꼭 사업 융자가 아니더라도 집을 살 때도 문제가 돼요. 네. 집을 사실 때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2년치, 3년치가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올려놨는데 뭐 융자가 그럼 개런티가 되느냐? 이 세상에 개런티는 없습니다. 융자는. 근데 받으실 확률이 훨씬 올라가죠. 그리고 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융자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어 이제 융자를 계속 올릴 이 세금 보고와 이 연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잠깐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은 제일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자녀분들 대학 가는 분들 학자금 융자 문제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융자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많이 하면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인감이 미국은 늘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아예 잘 살든가 아예 돈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어정쩡하게 돈 어중간한 있으면은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네. 이제 금년 들으면 이제 37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국 미국 생활. 살 예. 네. 미국에서는 정말 돈이 많든가 돈이 아예 없든가 이게 이렇게 해야지 혜택이 많은데 그 중산층들 사실 중산층의 힘으로 미국이 버티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중산층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호리병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탄탄한 게 사실은 건강한 나라이고 건강한 재정 상태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 네. 얘기가 학자금 융자를 받고 싶은데 내가 이 소득이 많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빠지게 되면은 돈을 빌려도 조금밖에 안 빌려준다든가 막 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음.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알아요. 이제 그 하이스쿨에서 대학을 가는 부모님들이 학자금 애들 받아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런 그 세금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먼저 해야 되냐, 이걸 먼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먼저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개개인의 사정이 늘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 애가 뭐 연년생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비즈니스를 정말 크게 내가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쪽에 더 큰 것이 가냐에 따라 네. 그걸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정도는 다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결정하셔서 오세요. 그러면은 네. 저희들이 할 일은 뭐 이건 뭐 설명하고 상황 뭐 이렇게 뭐 해설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 상황에 가장 원하시는 거에 일단 제일 니즈에 맞춰야 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에 맞춰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는 게 저희 할 일이고요. 지금 네. 세금 보고 이 문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세금 보고와 이 융자의 연계성 정말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죠. 거의 융자를 받으시려면 세금 보고가 거의 대부분 필요하니까요. 자,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 계속해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보고 시즌을 이제 맞이해서요. 세금 보고와 융자의 연계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개인 융자와 비즈니스 융자에 필요한 그런 세금 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네. 네,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9257님께서요. 작년에 가게를 팔고 지금 곧 다음 달에 가게를 사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 사고 싶은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집은 2월 초 클로징 예약입니다. 론이 가능할까요? 가게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이라도 무직으로 취급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분 이 내용 제가 지금 이해하기는 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은 팔려고 내놓으셔서 네.
그 현재 집이 2월 초 클로징으로 돼 있다면은 1월 초에 이제 1월 초나 12월 말에 네. 파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게 언더스탠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게를 파셨다고 그러는데 작년 언제 파셨냐가 우선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가게 시작하기 한 달 전이라도 무직으로 취급되는 거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요. 네. 그러니까 current job에 대해서 쓰게 돼 있죠. 네. current 말 그대로 현재 지금 음. 있는 현재 무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무직인 경우에 이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 융자를 하시는 분이나 보통 저희처럼 이제 부동산 융자하고 집을 하고 하는데 이건 테크니컬리 다른 데 일하는 걸로 그냥 한두 달 네. 일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자 작년 1월에 만약에 가게를 파셨을 경우, 네. 작년 6월에 파셨을 경우, 10월에 가게를 파실 경우 상황이 다 달라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분께서 지금 의뢰해 주신 이 내용대로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언제 파신 게 파악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네. 11월 말에 파셨대요. 가게를 11월 말에 파셨으면은요. 12월 한 달밖에 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무직은 무직인데요. 네. 지금 이 새로 산 집을 사서 들어갈 때 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게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마치 일부러 짜맞춘 것처럼 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무직이 맞아요. 네. 그런데 보통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시는 가게가 새로 창업을 하느냐 네. 아니면은 기존 하던 가게를 인수하느냐가 이 프로젝트 인컴에 대해서 큰 차이가 생겨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에서도 이분이 집을 사고 팔고 하셨으니까 집을 보유하고 소유하고 폐임을 하셨던 그 기록에 대한 가산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네. 그러면은 이분이 새로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위험도가 훨씬 크죠. 그렇죠. 이게 인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기존 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이 하는 가게를 내가 사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컴이 어느 정도 70%든 음. 80%든 네.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은행에서는 무조건 의심하고 이걸 안 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은행도 장사잖아요. 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보나마나 크레딧 좋으실 거고 인컴도 분명히 있으시고 현재 음. 집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이 내용만 가지고 좋은 고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융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분의 다른 뭐 다큐멘트 서류를 세금 보고나 이런 걸 다 보고서 크레딧이고 뭐고 다 아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질문 채팅장에 올려온 질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현재 있는 이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면 네. 융자가 받으실 확률이 높다. 음. 그러니까 안 될 보다는 될 확률이 훨씬 높은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257님. 이 지금 주신 정보로는 네. 론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시고 좀 더 자세하게 또 확실하게 일을 하시려면 물론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학자금 융자 이야기, 학자금 대출 이야기 잠깐 해 주셨어요. 그쵸? 또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네, 학자금 대출은 보통 융자 회사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학교에서 보통 주는 정보가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자금 융자를 전문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셀리메 같은데 이렇게 탁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나 네. 어떤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있지만 저희들 자체가 저희 회사도 학자금 융자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금 보고와 학자금 융자를 사실은
저희 아들이 이제 아직 어려서 제가 이제 아직 대학 가려면 이제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주위의 지인들이나 이렇게 대학을 할 때 보면 대학교 등록금이 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저 친구 돈을 어떻게 했지? 뭐 대부분 이제 학자금 융자를 통해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학자금 융자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사에서 다른 분들 이제 크레딧 리포트를 뽑으면서 보면은 학자금 융자가 여러 개가 나와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뭐 해마다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아 계속 네네. 나오니까 추가가 되기도 하고 또 자제들이 2명, 3명 있을 경우에 또 추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코사인을 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 제가 학자금 융자를 정확하게 뭐 이건 이렇습니다. 그 이제 그건 사실 교육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보통 어플리케이션 쓰는 내용이라든가 뭐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는 이 정도 선인데요. 제가 아까 그 학자 문제를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대학에 들어가는 분하고 저희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뭐냐면 도넛 가게 하시는 분이 네. 어 자제분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세금 보고를 너무 가게를 하나 더 하시려고 준비가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가게를 하나 더 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세금 보고가 작아서 저 융자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세금 보고 그렇게 매상도 좋고 근데 왜 이렇게 세금 보고 조금 하셨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죠. 세금 그리고 보고를 네. 앞으로도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융자를 위해서 세금복을 막 올려놨을 때 애가 이제 1학년 들어갔지 앞으로 2, 3년 그 학자금 융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제가 음 그러니까 제 융자 해가지고 팍 해서 저 실적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시- 진정한 상담을 해서 그분한테 유리한 게 어, 편리하면서 유리한 거를 제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시간을 두고 따로 여러 번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 보고와 이제 이 융자의 연계성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세금 보고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룸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는 봉급자들 W2를 받는 분들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받는 봉급이 뭐 얼마에서 뭐 바이크 얼마 뛰고 뭐 뛰고 뭐 뛰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어 인감을 그러니까 그러면 융자가 안 되냐? 근데 사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있잖아요. 우리 특전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근데 이게 되게끔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고 융자를 댈 수 있게끔 근데 보통 은행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직종에 무슨 일이다 하면은 인감이 우리 어느 정도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만 아니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전에 이제 초창기 때 보면은 융자 거절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곳에 가서 했는데 거절된 이유가 뭐 도넛 가게 캐셔다, 뭐 세탁소에서 뭐 일을 하는 걸로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단순 노동인 경우에 보통 페이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캐셔를 안 들어가고 보통 매니저라고 쓰신다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네. 네. 어느 누구나 다 매니저라고 다 해요. 가게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일하시든 무슨 뭐 하든 그럼 이게 그렇게 쓰시고 봉급은 얼마 받냐면은 실제로는 한 3천 불, 2,500, 3천 이렇게 캐시로 받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5천 불, 6천 불 받는 걸 쓴단 말이에요 네. 어플리케이션에.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버는 거 해야 여유가 있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의 지점장이 야 이거 나보다 많이 받네. 이래가지고 의심스러워해서 처음부터 프라우드가 걸려버리면은 네. 그냥 융자가 거절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걸 있는 그대로만 쓰면 융자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정말 완벽한 파일이 10명 중에 1개나 2개밖에 없어요. 음. 그럼 나머지 5, 6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룸에 파고들어야 되고 그리고 융자의 목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이 들어가야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은행에 그냥 뚜벅뚜벅 내 거래은행이니까 들어가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아, 나 이거 신청해 보세요. 그래서 딱 신청했더니 크레딧도 좋고 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됐을 때 그러면 분명히 크레딧도 좋고 뭐 일도 하고 있는데 거절이 됐다 했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를 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뭔가가 생기기 전에 미리 얘네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구색에 맞춰 가지고 네. 서류를 작성해서 주면은 뭐 나이스 펀딩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어플리케이션 할 때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죠. 잘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한 번 네. 거절되면 뭐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쵸? 보통 은행에 한 번 거절되면요. 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은 다시 안 받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어플리케이션에 썼던 정보가 제가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제 이름 치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정보가. 이 어. 사람 인컴이 뭐고 어디에 일했고 이런 기본적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 3,000불 번다는데 갑자기 이제 아 지난번에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맞춰서 한 7,000불 버는 걸로 쫙 올려버리면은 세금 보고 갖고 와. 뭐 갖고 와. 이렇게 되죠. 왜? 너 나 전에는 3,000불인데 어떻게 7,000불이야? 너 갑자기 뭐 부모님 네. 차림 회사에 들어갔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나면은 쉬운 얘기예요. 네. 다 알고 나면은 이게 뭐 콜럼버스 달걀처럼 하고 나면 쉬운 일인데 음. 우리가 그 과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저 융자를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아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손님들이 저희 고객분들 중에 클라이언트들도 오시면은 제가 이제 미리 설명해 드리면은 아,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네. 저희들은 경험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러 융자가 들어갔을 때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뭘 서류를 달라 그러면 일단 불안해지고 시간이 끊어지면은 그렇죠. 피곤해집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좋겠죠. 네. 저희가 그 세금 보고와 융자의 연계성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 융자 그리고 비즈니스 융자가 있는데 그 필요한 세금 보고가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네, 개인 융자인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개인 융자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은행에서 금액이 클 때 보통 한 은행에서 줄 수 있는 한도액이 네. 보통 2만 5천에서 5만 사이가 됩니다. 음. 네. 그러면은 15,000, 5천 불 이상부터 융자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5천 불부터 5만 사이가 되면은 우리가 2만 5천이 넘어가면은 보통 세금복을 요구해요. 음. 2만 5천.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2만 5천, 네. 3만. 그러니까 2만이라는 돈이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2년치 세금복을 원해요. 그리고 15,000, 2만 이렇게 됐을 때는 뭐 W2를 달라든가 네. 페이스톱을 달라든가 이거는 언더라이터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똑같은 은행에 김철 씨랑 저랑 융자가 따로따로 들어갔는데 저는 페이스탑만 갖고 오라 그러고 네. 김태은 씨는 W2나 뭐 세금번호 다 갖고 와라 이랬을 경우 똑같은 융자 금액이 들어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은 원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요구하지 않았고 김철 씨는 요구했잖아요. 그럼 김철 씨는 있는 걸 갖다 주면은 인감이 있는 그대로 낱낱이 어플리케이션하고 매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에는 10,000불인데 한 달에 실제로는 3,000불 벌었다. 그럼 당연히 디클라인 되겠죠. 네. 저는 그냥 요구를 안 했으니까 융자가 나왔다고 치고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경우가 벌어지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쓸 때 직종이 무엇이고 몇 년 일했고 그다음에 크레딧을 쭉 뽑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크레딧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쫙 쌓아서 그래 고기 좀 먹었겠네 속된 말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고 이 친구는 미국 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4년 뭐 3년 5년이 됐는데 네. 뭐 자동차 페이오프 한 대 했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 하나 있고 그런 것만 점수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럼 저는 세금복을 안 내는 대신에 45 or 60라는 폼에 사인을 해요. 네. 4506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506T는 뭐냐면 은행에서 IRS에 내 세금 보고가 맞나 안 맞나를 조회해 보겠다는 그거예요. 네. 그럼 100% 조회를 하느냐? 100% 조회를 하는 경우가 랜덤으로 한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요. 의심스러울 땐 조회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인컴이 많다든가 뭐 할 때 조회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다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 융자인 경우에는 내가 융자를 한 4만 불, 5만 불 5만 불 받겠다 하면 세금 보고가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나눠서 가자 하죠. 2만 불, 2만 불.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약한 분들, 약하다는 음. 얘기는 작게 보게 하신 분들 네. 이런 경우는 뭐 두 군데 나눠서 갑시다. 세 군데 나눠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 세금 보고 날라 그러면 내가 이분은 인컴이 DTI가 나가는 돈이 크레딧 카드, 자동차, 집세 뭐 하니까 한 달에 6천 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 융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세금 보고상으로는 4천 불 버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융자 안 나와요, 이거는. 네. 뭐 이건 늘 얘기하죠. 이건 저희 아버지가 은행장이라도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규정상 안 되니까 6천 불 버는 걸로 어플리케이션 써서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 군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5천 이상의 돈을 요구하니까 그럼 세금 보고를 가지고 와. 네. 그러면 이거 배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디클라인 나겠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소액으로 들어가면 페이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보통 페이먼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융자 금액의 2%가 페이먼이에요, 보통.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음. 여기저기 하니까 거기 자기 미니멈 페이의 이자를 다 따로따로 내야 되니까 이게 페이먼은 많아지죠. 금액은 똑같은데 네.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 아니고 약간의 더 낸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사실 영업 비밀이에요. 테크닉이고 한데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비즈니스 융자인 경우, 개인 융자인 경우는 그렇게 그걸 하고 비즈니스 융자는 이거는 그냥 2year 2년치 세금 보고와 인테림 파이낸셜. 그러니까 인테림은 뭐냐면은 그 해년도 1월 1일부터 그 전달 마지막 날까지. 음.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월 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5월 달에 융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 그러니까 이러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영업 실적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 P&L, Profit and Loss Statement하고 네. 그다음에 밸런스 쉿, 거기 대차제표 보면은 이제 자산과 부채 이런 평가서를 요구를 하겠어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가 들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융자인 경우는 세금 보고가 필수적이고 필수. 네. 개인 융자인 경우에는 그때 달라요. 네. 필요할 때도 있고 네. 요구하지 않을 때도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금 보고와 융자의 연계성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저희가 마감을 될 시간이라서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